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현식 박사님의 고원직설 코너입니다. 고 박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패스트 트랙 가지고 지금 야단인데요. 네. 지금 뭐 여건으로 보면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통과시킬 수 있는데 그렇죠. 내부에 네. 자기들끼리 좀 전리품을 나눠 먹는데 네. 지금 내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게 시간이 그렇죠. 걸리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러니까 큰 틀을 지금 놓고 싸우는 게 아니에요. 이제 의석 몇 개를 더 나눠 먹느냐, 누가 더 가져가느냐를 놓고 지금 밀고 당기고 드자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것은 도저히 안 되겠다. 파토를 놓고 우리 뭐 속된 말로 선거법이고 공수처법이고 이번 뭐 정의당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또 민주당이 석패일제도 도입 안 한다고 하니까 정의당도 개혁연대랄까 지금 맨날 얘기하는 게 있잖아요. 보수 진보연대에서 빠져가지고 이건 완전히 와해를 시키고 원점으로 돌아가겠다. 그건 아니거든요. 결국은 민주당도 보니까 정의당을 너무 키워줘서는 안 되겠고 자기들도 지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할 경우 비례대표를 거의 얻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기들도 지금 소화시켜야 할 비례대표가 있고 그걸 노리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예. 또 경우에 따라서는 뭐 과반은 얻기가 현실적으로 지금 상황에서는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내에서도 초재선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 우리가 정의당 내에서 무슨 이렇게 선거법 고치고 이러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당 지도부에서도 지금 뭐 가급적이 뭐 어떻게든 자기들 비례 목을 지금 차지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선거법 자체는 전에도 늘 뭐 우리 황 수장도 말씀하시고 그랬지만 더 큰 목적은 공수처법을 처리하기 위한 미끼로 던져놓은 거기 때문에 웬만한 정도로 이렇게 밀당을 하다가 막바지에 이러면은 탁 돌아서면서 합의를 할 거예요. 그때 과연 한국당이라는 건 어떻게 대처할지 저는 좀 그게 회의감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선거법 현재 연동형 선거법이라는 게 원래는 심상정이가 정개특위위원장으로 본인이 발의를 한 거 아닙니까? 그때는 뭐 사표를 방지하고 또 국민들의 그런 뭐랄까 표의 등가성이랄까 또 표의 그런 그 민의가 국회에 제대로 반영되는 그런 개혁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하는 걸 보면은 이건 완전히 이제 누더기가 된 거예요. 누더기. 서로 어떻게 나눠 먹느냐. 또 우리 다선 중진들이 어떻게 살아나기 위해서 여기다 꼼수를 부리느냐. 이렇게 한 야바이법이 지금 돼버렸어요. 이러려면은 왜 선거법을 이렇게 고치느라고 난리 법석을 특정 치냐 정당의 이익을 위해서 선거법을 고쳐준다라. 그리고 그 대가로 여권은 자신들의 비리와 부정을 감추는 그런 공수처를 차단하는 공수처를 갖다가 한다. 그게 정말 한국 정치사에 여태까지 뭐 저렇게 여권이 자신들의 그 의용 정당을 거느리고 그 의용 정당들한테 미끼를 던져주면서 자신들의 비리 부정 게이트 이런 부분들을 특히 선거 부정 같은 경우에는 민주주의 기본 원칙을 이게 어긴 부분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짓을 한다.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검찰 개혁이라고 또 스핀을 왜곡을 시키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자, 이런 후한무치한 정권은 처음 보는데요. 근데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옛날 같으면 국민들이 이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선거법과 관련해서 야합을 한다거나 그 대가로 또 공수처 같은 무리한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 하면 국민들 상당수나 언론이 강범위하게 들고 일어나서 뭐 전두환의 호언 선언이 곧바로 정황에 물려서 6.29가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충분한 상황인데
울산 선거 조작이나 또 감찰 무마나 이런 조국 뭐 비리 같은 부분이라면 이런데 이제 이 어느 정도로 한국 사회에 정치의 그 이해 관계적 접근하는 집단들이 많아지면서 이제는 그런 여론 형성이 좀 어렵게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냐 한국 사회가요. 그래 좀 보여요.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는 우리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은 엄청나게 많으면서도 예. 또 정치적 무관심, 정치적 냉소주의가 팽배합니다. 그래서 정치권 자애들은 늘 싸우는 거 아니고 지그들끼리 하든가 말든가 나 꼴 보기 싫다 이게 하나가 있는 것이고 하나는 두 번째는 지금 왜 그러냐. 지금은 어떤 문제, 정책이든 그게 정치적 현안이든 쟁점이든 간에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객관적인 입장에서 또 공정한 입장에서 제3자적 입장에서 그걸 냉철히 판단해 가지고 이거 이성과 합리와 상식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완전히 이 정부가 국민을 편을 가랐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고 그런 건 따지지도 않아요. 친문이냐 반문이냐로 양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보수 쪽은 무조건 뭐 저쪽에서 내오는 것은 다 싫어. 또 이쪽도 마찬가지죠. 진보 좌파들도 무조건 문재인이가 하는 것은 다 찬성이야. 그러니까 여론이 올바로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가. 그래서 완전히 양분이 되고 그 중도가 과거에는 그래도 한 20%다 어찌다 했는데 사실은 지금 중도가 여론조사 보면은 한 6, 7%뿐이 안 됩니다. 그렇죠. 기가 찬 상황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국민이 짜그라져 그냥 나눠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합리적 이성이 작동할 여지가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렇게 정치 평론도 하고 그러지만 또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합리적인 판단과 그런 얘기를 하면 또 보수 쪽에서는 또 딴소리 하냐고 다 하고 그래요. 다른 사람의 의견도 좀 경청을 하고 아 그런 의견이 있구나 그렇게 하면서 자기 생각도 좀 이렇게 정제시켜 나가고 또 판단도 좀 명료하게 해보는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아요. 각자가 자기 그 관념을 고정관념을 다 가지고 그걸 가지고 그걸로 국민이 그 자체로. 전부 정치 박사라고 자처하면서 오히려 지금 정치에 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보편적인 진리 이런 부분들의 이 국민들에게 인식시키는데 장애가 크게 발생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언론의 역할이에요. 언론은 권력에 대한 견제와 감시를 하는 것이고 여론을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이 언론이거든요. 그런 여론 형성 기능,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 이게 언론이 물론 정보 전달이라는 그 바탕을 깔고 있습니다만은 그게 아주 핵심적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언론은 정치화된 언론이 돼버렸습니다. 우리 언론이. 정치화돼 버렸어요. 그래서 언론마저도 여론 형성의 기능보다는 정치적 또는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 편이 쫙 갈라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언론이든 간에 진보적인 언론, 지금은 이제 진보 아닌 친문 언론들, 과거에 좀 중립적인 언론들도 하도 위에서 압박을 하고 여러 가지로 압력을 가하니까 다 이제 친문 언론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여론을 올바른 여론 형성 기능보다는 그 정치적 이념적 그런 편향성 성향에 따라서 그쪽 편을 드는 언론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또 보수 쪽이라든가 그쪽에 비판적인 언론들은 무조건 또 비판하면서 언론의 정치화, 정치의 언론화가 돼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점 때문에 우리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여론이 제대로 형성이 되고 그거에 따라서 민의가 분출이 돼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런 문제들, 법안들 이런 것에 대해서 과거에 전두환 정권이라든가 군사 정권 시절처럼 이렇게 국민 저항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것들이 나타나지는 않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야당들도 지금 선거법이라든가 공수처법이라든가 이거 여론조사 해보면은 공수처법 60, 70%가 찬성이 나와요. 그 개혁하겠다는데. 그러니까 여론 형성에 있어서는 또 홍보 그런 게 아주 중요하지 않습니까? 얼만큼 제대로 잘 알리느냐 국민들한테.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는 대로 그 문제점이 뭐고 이것이 어떤 잘못된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것을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뭐 친문 언론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은 지금 유튜브 세상 아닙니까? 자기들도 유튜브 만들어서 전 의원들이 각 지역에서 유튜브 만들어서 그것을 홍보하면 되는데 그렇게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은 잘 몰라요. 언론들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다수 언론이 지금 친문 언론이 되다 보니까 그쪽에서는 그 개혁법 좋은데 검찰 그 사람들 혼내줘야지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검찰이 얼마나 권력의 시녀가 됐어. 그걸 좀 권한을 나누자는데 그게 뭐가 나빠. 그걸 하자는 게 공수처법. 이렇게 단순 논리로 저쪽 민주당이라든가 집권 세력은 접근하니까 국민들은 그래 대체 그렇네. 이렇게 돼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아주 제가 봤을 때 냉철한 올바른 지적이시라고 봅니다. 자, 이 속에서 사실은 정치가 굉장히 왜곡되어 가서 정치가 이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만들어가는 부분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전락하면서 또 그 속에서 다수가 정치적 무관심, 합리적인 사람은 무관심을 가지고 소수의 이 뭐라고 할까요? 지지자들이 사실상 그 정당을 또 마치 민의를 대변하는 것처럼 이렇게 과다 대표. 그러니까 실제는 소수인데 지금 뭐 문재인 주변에 대깨문이라고 하는 사람 모아봤자 기껏해야 한 2, 30만 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 2, 30만이 거리에 나와서 시위하고 집회하고 촛불 시위하고 이러면서 마치 검찰 지금 수사를 방해하는 이 행동이 검찰 개혁이라는 용어로 포장되는 그런 지금 여론 조작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제 정치가 그 메시지 전달. 그게 아주 중요하죠. 부분이라고 보면 제가 한 서너 달 전부터 시간이 이제 앞으로 한 서너 달 뒤에 공수처가 이제 패스트 트랙에 홀딩 기간을 거쳐서 12월 달쯤 현실화되니까 시간 많을 때 한국당이 이 공수처나 선거법 문제를 저런 식으로 통과시키면 안 된다라는 부분을 지역구 단위로 또 지역 단위로 해서 계속 홍보하고 또 선동하고 이렇게 해서 대중의 이 지금 요점을 딱 모아야 되는데 그냥 조국 물러가고 난 이후에 한국당이 마치 거대한 승리를 한 것처럼 10월 혁명이니 뭐니 하면서 나사가 많이 풀려버렸어요. 허송세월 하다가 이제 선전전에서조차도 공수처에 밀려버리는 상황에 지금 왔는데 그러면 상황이 이쯤 되면 이제 던질 수 있는 성부수가 어원직 총사퇴라든지 안 그러면 108명이 이 몸을 던져서 저지하고 뭐 국회 선진화법에 다 처벌받자. 그래서 야당에 지금 의원들이 다 처벌받고 의원직 때 던지고 그다음 총선 보이콧 한다 하면 상대 선수가 게임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막 선수 게임 안 하란다고 들어가 버리면 이제 거기서 혼자서 꼭 넣기도 그것도 웃기는 꼴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이 과감한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이 패스트 트랙 와중에서도 선거법은 저 당의 중진들이 보니까요. 저한테도 그럽디다. 이거 뭐 대략 협상해서 된다. 그리고 뭐 공수처법은 좀 시간 끌다가 뭐 어느 시점에서 그냥 뭐 이 악의적 조항만 조금 한두 가지만 손보면 뭐 해줄 수도 있지. 이제 이런 생각을 몸에 깔면서 전부 다 이 총선에 이제 관심이 있는 거예요. 한국 그럼요. 다 마음은 콩밭에 있는 총선과 공천에 관심이. 그러다 보니 누구도 지금 의원직 사퇴 좀 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명도 없을 수 있냐. 제가 참 신기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당도 뭐 지금 전략이 정말 지금 진보 좌파 세력처럼 있는지 그게 좀 늘 회의적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게 사실 아닙니까? 황 소장이나 저도 좀 더 치밀하고 긴 안목으로 이렇게 정치의 어떤 구도를 보면서 이렇게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것들이 없이 그냥 임기응변식으로 뭔 일이 있으면은 뛰어나가서 시위하고 농성하고 이런 것도 한두 번이지 자꾸 하면은 필요증이 있거든요. 식상한 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싸울 때는 제대로 싸우든가 설 싸움과 안 하는 것만 못 하거든요. 저 사람들은 왜 맨날 싸우기만 하냐 이렇게 되겠단 말이에요. 과거에 80년대 저기 보면 민주화 시위를 한다든지 할 때 보면
그때는 국민들이 야당의 대표들이 예? 뭐 YS나 또 뭐 민추협 이런 데서 정말 그 엄한 시절에 금난 시절에 이렇게 플래카드를 걸고 그리 행진만 해도 사람들이 전부 가슴이 울렁거리잖아요. 아, 그럼요. 예, 그래서 야당이 정말로 이제 전두환이가 처음에 민한당이라고 또 국민당부터 시작 민권당 해서 뭐 자기들 2중대, 3중대, 삼중대 다 1중대 지었다 다 했잖아요. 저희 만들었어요. 아들처럼요. 똑같아요. 예, 그리고 또 무슨 선거법도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 그런 이 압도적으로 불리한 선거에서 그때 당시에 84년입니까? 신민당이 신민당 혁명을 돌풍을 일으키면서 일으켰죠. 일으켰잖아요. 그럴 때 보면 국민들에게 이 야당 정치인들이 전달하는 메시지, 감동 이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 정권이 지금 하는 걸 보면 집어넣고 공포로 하고 공수처 만들고 선거나 이런 룰을 저거 마음대로 만들겠다고 경찰이나 사법부를 이렇게 독재하는 거 보면 전두환 독재에 못지않는데 근데 거기에 저항하는 사람들은 과거에 그 80년대 초반에 민주화 시위하는 만큼의 이 뭐라고 진정성과 몸을 던지는 자세가 있어야 되는데 이 반대하는 사들이 지금 하는 행태가 마치 부잣집 도령들이 이 억지로 그냥 데모장에 끌려온 것처럼 보여요. 아, 그래서 웰빙정당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까 전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금 TK 정당, 영남당에 그러한 것을 깨지 않으면은 그 주류 세력을 깨지 않으면은 한국당이 살아나기 어렵고 보수 세력이 괴멸 상태를 면치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인데 지금 문재인 정권이 그런 뭐 독재적 요소 그런 것은 자체하더라도 뭘 하나 잘하는 게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업적이라는 게 경제든 뭐든 뭐 남북 관계든 또 지금 파탄지경에서 손만 대면 다 사고 치고 있죠. 언제 뭐 지금 한반도가 화염에 휩싸일지 모르는 그런 위기의식이 있는데 우리 국민들도 그건 뭐 느끼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지지가 사실은 당연히 한국당으로 야당한테로 몰려가야지요. 네. 더군다나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국회 운영이라든가 정치 이런 부분에서도 민주당이 뭐 하는 거 보면은 과거에 민정당보다도 더 네. 대통령 청와대 거수기 노릇이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완전 여의도 출장수 노릇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국민들이 민주당에 대해서 완전히 돌아서야 해요. 뭐 다 원칙적인 뭐 지지자들은 있겠지만 그런데 40%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율이 그대로 나온다는 얘기죠. 41% 대선 때 지지율이. 대통령 거기에 이제 중도층까지 최근에 이제 조국 문제가 끝나면서 중도층까지 끌어들여가지고 그걸 뭐 다 내가 그런 여론조사 결과를 믿지는 않습니다만 추세상으로 보면은 지금 더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자기들은 골든 크로스가 또 됐다는 것이죠. 긍정이 부정 평가보다 많아졌다. 이런 상황을 맞고 있다 보니까 왜 한국당은 그러면은 조국 사태 이후 지금 더 올라가야 하는데 당연히 누가 보더라도 지금 갤럽이라든가 또 리얼미터는 뭐 조작미터라고 하니까 뭐 믿을 것은 그렇게 크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추세는 어쨌든 과거보다는 저 조국 사태 때 한참 그때보다는 뚝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더 격차가 벌어졌다 이거예요. 추세상으로는. 그러니 이게 참 황당한 노릇 아닙니까? 왜 그런 결과가 왔냐 이거예요. 그러면은 한국당 내에서도 거기도 타선들도 있고 전략가들도 있고 머리 좋은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리더십을 가진 분들이 좀 잘 연구를 하고 해가지고 어떻게 우리 말씀하신 대로 홍보 전략도 새롭게 짜고 또 뭐 이런 것들이 좀 눈에 보이게 국민들한테 이렇게 다가와야 하고 메시지 전달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선거에서는 김영삼 메시지 하나 갖고 이긴 거 아닙니까? 군정종시 이거 하나 갖고 이긴 거예요. 그만큼 메시지가 중요한 거거든요. 뭘 들고 나가고 어떻게 국민들한테 어필하고 국민의 가슴에다 불을 지르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한국당에서 자체 개혁이라도 제대로 좀 해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뭐 당직 개편이다 이런 것들을 할 때 상당히 기대들을 하지 않습니까? 뭔가 좀 신선하고 참신한 그런 전반적인 그 틀을 바꾸는 그런
뭐 인사가 없을까 했는데 그거 하고 나서도 지금 다 바꾸고 했는데도 아무도 감동을 먹는 사람이 없어요. 황교안이 들어와서 10개월 동안에요. 뭐 안보나 경제나 교육, 사회정책, 뭐 복지정책이나 이런 부분을 지금 문 정권에 대비를 해서 획기적이고 개혁적인 정말 지금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힘들어져 가고 있는데 한국당이 저렇게 과감한 정책을 던져서 감동을 주구나. 뭐 이런 거라도 좀 했으면 제가 볼 때 이 10개월이 허송세월이 아니고 조금씩 정말 한 발씩 저 문정권을 허물기 위해서 다가가는 발걸음이 될 건데 이 10개월 동안 하는 짓거리를 보면 제가 봤을 때 박근혜 이명박 정권보다도 더 태형적으로 나오고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한국당의 황교안이 하는 행태가요. 왜 그런가 하면 박근혜나 이명박은 대중성이라도 좀 있어요. 이명박도 서울시장 선거에 국회의원 선거에 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 박근혜는 뭐 정치는 그렇게 오래는 안 했지만 자관 10몇 년을 국회의원을 하고 대통령이 됐잖아요. 선거도 그 이전에도 예. 아버지 대통령 시절에도 영부인을 예. 10년 이상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권력의 생리라든가 정치의 그런 예. 대중에 대한 흐름 또 메시지. 대중에 대해서 선거로서. 어떻게 예. 접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거 때마다 늘 이기니까 선거 여왕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적어도 되고 나서 메시지 청와대 하나가 중요하잖아요. 들어가서 이상했지만은 들어가기 전까지는 선거에서 메시지는 잘 던졌다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이 한국당이 내세우고 있는 메시지가 뭔지 모르겠어요. 어제 뭐 이 지금 녹화를 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월요일 날 이제 국회로 밀고 들어간 그 이제 이 태극기 하시는 분들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오늘 승리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제1야당의 대표가 국회로 들어온 게 승리다라고 말을 하는 부분으로 봐서 자, 참 정말 그러고 30분 이야기하고 쏙 들어가 버려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만 하루 추운데 거기서 하루 종일 서 있으면서 고생하고 바들바들 떨었어요. 지난 토요일은 또 그 광화문은 노래에서 또 뭐 20만이다 하고 뭐 자기들은 말은 그렇게 했죠. 그런데 과연 이 속에서 끊임없이 그냥 그 뭐라고 할까요? 고생하는 그 시에 노는 대중들을 열정을 착취하는 열정 폐위 같은 짓을 제가 볼 때 지금 하고 있다. 자, 이 나중에 뒷감당을 할 자신들이 있는가에 대해 제가 진짜 묻고 싶어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이 성부수. 정말로 자기들이 과감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몸을 던져서 승부를 벌이면서 대중들에게 호소하는 부분과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실상으로 머리 좀 밀고 밥만 먹고 그거 제일 쉬운 거예요. 농성하고 뭐 김밥 먹고 무슨 투쟁식이니 내가 아주 징글징글한데 그러면서 머리는 다 총선과 공천에 가 있으면서 지금 형식적으로 그냥 대중들에게 우리 싸우고 있지 않냐라는 모습만 보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거 대중들이 다 아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요. 어쨌든 한국당이 뭐 108석이고 사실은 적은 것도 아닙니다. 적은 것도 과거 아니죠. 네. 김대중 대통령 60, 70석 70, 가지고 70석 안팎이 했어요. 집권을 했습니다. 예, 그럼요. 그럼요. 그러니까 뭐 새정치 108석이 국민회의가, 절대 적은 건 예.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보 좌파 정권이 워낙 노회하고 어떻게 보면은 참 꾀가 많다게 할지 아니면은 무도하다게 할지 그런 정권이다 보니까 세에서 밀리는 건 사실이에요. 힘에서. 예. 그 힘을 보충해 주는 게 역시 국민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황교안 지금 대표는 정치적 경험이 일천하고 또 지금 이제 대표가 된 지 꽤 됐습니다만 그래도 원래부터 정치를 하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그래서 국회의원을 꼭 또 한번 해보고 대표도 해야 하는 건데 그런 과정 없이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나름대로 판단에도 시행착오를 겪고 오류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역시 국민들이 힘을 보태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 말하자면 이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지난번 조국 사태 때도 뭐 한국당이 싸워서 조국이 물러간 거 아니잖아요.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이건 도대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렇게 비리투성이고 이렇게 위선적인 사람이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셔야 되느냐는 국민적인
그 자존심이 불길이 상하고 있었죠. 허를 타올라갖고 광화문이 다 타오르고 지금 청와대까지 채웠죠. 다 불길이 넘어설 것 같으니까 이제 결국 백기를 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조국 같은 사람을 임명하는 문재인에게 미치지 못하고 조국 그냥 사태로 네. 그 힘이 시들시들해져서 그래서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윤석열도 우리 과거 같으면은 다른 사람 지금 김모수나 뭐 이런 사람이 했으면 이런 윤석열 같은 사람이 됐겠습니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윤석열이가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야 너무 리스크를 위험을 무릅쓰는구나. 저 사람이 정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진정성을 가지고 이건 권력이라도 살아있는 권력이라도 이 권력기관이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선거를 유린하고 민심을 이게 배반하는 그런 일을 하면 안 된다. 그건 법으로서 단죄를 해야 한다. 그런 진정성이 국민들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모든 국민들이 뭐 다인지 아닌지를 모르겠습니다.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래도 대다수 국민들이 박수를 치면서 마음속으로 응원하니까 그 힘을 가지고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권력도 꼼짝을 못 해요. 아니, 임명권자가 당신 물러나와 하면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임기 2년이라 해도 임기 2년 채운 검찰총장이 몇이나 됩니까? 그런데 국민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못하니까 윤석열을 바로 해임을 못 시키니까 이제 여러 가지 수출을 쓰고 있잖아요. 추미애를 보내갖고 인사권으로 밑에서 다 잘리면 이도 그만두겠지. 이제 완전히 왕따 시키려고 하는 것이고 또 청와대에서 일일이 수사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뭐가 틀렸다 뭐 지금 해갖고 윤도 아니고 고민정이 알지도 못한 사람들이 나와서 그래요. 또 뭘 좀 돌아가는 것이나 알고 실세나 되면 모르는데 실세들이 야 빨리 너 나가서 그거 반대하고 그거 조져 우리 속된 말로 그러니까 검찰 조지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지금 굳건하게 버티는 게 뭐겠습니까? 지금 다 윤석열이 대통령 나오면 다 찍어주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오히려 대권 나오라 하는 사람이 많아요. 안 주겠죠. 그러면은 거기서 한국당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죠. 한국당이 보여주는 것은 국민들이 뭐 108석이든 70석이든 60석이든 저 사람들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모든 것을 던져서 정말 문재인 저 정권이 계속 가서는 안 된다. 저 정권을 우리가 반드시 거꾸로 들이고 집권하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나라, 민주주의가 굳건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보이면은 우리 국민들이 지금 수준이 솔직한 얘기가 황 소장이는 나나 이 국회의원보다 못할 것 같습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우리 국민들 수준이 다 그래요. 뭐 기업에 있는 분이든 어디에 있는 우리 친구들 보더라도 훨씬 네가 장관하는 것보다 낫겠다. 네가 윤회보다 낫겠다는 교육자들이 버글버글해요. 주변에도 제가 볼 때는 이 식견이나 모든 역량이. 그렇습니다. 국회의원은 말할 것도 없죠. 뭐 그냥 얼렁뚱땅 놀다가 가서 빠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원이 많다 적다 우리가 그러니까 다수결에서 밀리는데 어떻게 하냐고 지금 벌써부터 뺄 국리들을 다 하고 그거 맨날 언론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인원에 관계없이 정말 윤석열처럼 그렇게 진정성을 가지고 투쟁을 하고 정말 문재인의 잘못된 부분을 대해서 적극적으로 한 사람이라도 나와서 목소리를 계속 외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 그래서 뭐 어떤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어떤 사람이 하나 하면 확 뒤집어진다. 한 사람도 없잖아요. 다들 아유 뭐 우리는 뭐 말로만 그러지 결사항전 사생결단 무슨 사생결단한 사람이 나를 밟고 가라는 게 제가 그렇게 얄미워요. 진짜 지금 밟아버리고 임전 무태 하는 사람이 뭐 말은 그런데 말로만 하는 거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 진정성으로 국민들의 가슴속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국민들이 지지를 안 하는 거예요. 윤석열 혼자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밑에 무슨 검사장들이 버티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에 핵심이 정말 수장이 자기 몸을 던져서 내 목을 쳐라. 그러니까 거기에 또 동참하는 동지들이 다 북히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도 또 과거 투쟁하다 보면은 뭐 머리띠 들고 오면은 진정성을 갖고 오면은 다 사람이 붙게 돼 있죠. 옳은 일을 하면. 좀 마음이 약해가지고 그냥 마음속으로만
응원하는 사람도 있고 정말 같이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고 달라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정확한. 그래서 우리 언론학에서도 나선의 침묵 이론이라는 게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대중들은 그 시끄러운 소수의 목소리 그 사람이 여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대중들은 가만히 보면 막 그 무슨 시민단체다 참여했는데 이 사람들이 떠들면 저게 여론인가 해갖고 다 침묵을 해요. 그 의견이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거죠. 예, 그냥 죽어버려요. 그래서 침묵하는 다수 뭐 사이런트 메저리티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깨워야 하는데 지금 진보 이런 사람들은 그 깸가리치고 뭐 북치고 하는 데는 선수들입니다. 그게 민노총 뭐 이렇게 전교도다 뭐 이런 다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은 모르는 일반 대중들은 저게 여론인 모양이네. 언론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써주게 돼야 있어요. 왜? 그게 특이하는 거니까. 늘 있던 일은 언론의 보도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거, 신기한 것, 이상한 거, 또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게 여론으로 착각을 하게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특히 보수 세력들은 이 침묵하는 다수를 깨울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진정성을 갖고 접근해야 하는데 내가 볼 때는 지금 아쉽게도 한국당에는 그런 분들은 없는 것 아닌가. 예. 죽기로 작정하고 단식을 했으면 죽어버려야 정도로 해야 합니다. 예. 정말 죽었구나. 그러면은 김영삼 이긴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진짜 죽겠다고 그렇게 그러니까 하니까 강제로 하여튼 입원시키고 난리 났지 거예요. 않습니까? 그죠? 예. 예. 참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한데요. 한국당에게 이 부족한 국민의 감동을 자아내는 진정성 어떻게 해야 만들어질지 참 고민입니다. 자, 오늘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